이번 시간에는 모비율의 추정과 신뢰도를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모비율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여기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이 전국의 고등학생들이라고 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집단입니다. 자, 여기서 낚시, 내가 또 낚시를 좋아하니까 또 낚시 얘기가 나오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를 좋아하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뭐 한 4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면 10%죠. 그러니까 모비율이 0.1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럼 모비율이 P입니다.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뽑아요? N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 자, 500명 뽑았어. 500명 뽑아갖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조사했더니 500명 중에서 100명이 낚시를 좋아한대요. 그럼 표본 비율은 얼마예요? 0.2가 되는 거죠. 500명 중에서 100명이니까. 그러면 이 표본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 표본 비율이 얼마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표본 비율이 20%가 되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 20% 전후 되겠네. 20% 근방쯤 되겠네. 그쵸? 그럼 정확하게 모 비율은 18%에서 22%냐, 19에서 21%냐, 그걸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평균 추정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모비율 추정도 똑같은 원리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였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하고 똑같았고,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뭐였죠?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저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z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의 z는 뭐였어요? 자, z가 세 종류입니다. 자, 맨 처음에 한 개 한 개의 대상에 대해서 z를 얘기할 때는 시그마분의 x-m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세트 단위로,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에 대한 그 분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세트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었죠.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이 어느 범위에 있을 확률을 따졌던 것은 그때 z가 뭐였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새로운 표준 편차였죠. 그리고 표본 평균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요거였죠. 자, 이제 모비율에서 z는 바뀌었습니다. 또 표준 편차가 뭐예요? 저놈이에요. 저놈. 루트 n분의 pq. 그리고 표본 비율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표본 비율.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이 뭐였죠? 그대로 모비율하고 같았죠? 요것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z다 이겁니다. 자, 라면 공장에 갔는데 라면이 막 쏟아져 나와요. 라면이 쏟아져 나와. 그냥 쫙 라면이 있는데 라면 하나를 딱 들었어. 라면 하나를 딱 들어갔고 이 무게가 몇 g에서 몇 g 사이에 있을 확률이 뭐야? 라고 물었던 것이 요거예요. z로 바꾸는 게. 그 다음에 라면이 5개씩 포장돼서 나와. 5개씩. 그럼 5개짜리를 딱 들어가지고 무게를 잰 다음에 나누기 5를 해. 5개니까. 그게 표본 평균이죠. 그럼 표본 평균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z가 요거였어요. 요게 이제 새로운 표준 편차였잖아 그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는 뭐야? 비율이에요. 비율.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 모비율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비율을 추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상에서 몇 명을 뽑아갖고 조사를 해. 표본 비율을. 그 표본 비율을 갖고 모비율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 z는 뭐야? 이거예요 이제. 됐어? 좋아.
그러면 Z가 루트 n분의 PQ 그리고 표본 비율 빼기 표본 비율의 평균인 모비율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암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 Z라는 애가 평균이 0이잖아요. 표준 편차는 1이고. 그러면 Z가 이쪽에 있으면 음수고 이쪽에 있으면 양수인데 이 단원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쪽 단원에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이 추정하는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지 얘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 앞부분도 다시 들어야 돼요. 자, Z가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 사이에서 막 움직일 거란 말이야.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이때 이 확률이 0.95가 될 때가 언제냐면 Z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란 말이에요. Z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0.95라는 거죠. 그래서 이 Z가 얘이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루트 n분의 PQ P 햇 마이너스 P 이것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 자, 그게 0.95, 95%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을 양쪽으로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Q P 햇 마이너스 P 1.96 루트 n분의 PQ가 되겠고, 우리는 지금 이 표본 비율로부터 모비율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비율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모비율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 마이너스 P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니까 P 햇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PQ가 되는 거고, 요쪽은 요 P가 여기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P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P 햇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PQ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모비율을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비율에서 조금 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더한 요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모비율이.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95%라면 신뢰도가 99%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많이 허용이 되겠죠. 신뢰도가 99%면 99% 0.99의 확률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뭐였더라? 그때가 2.58 마이너스 2.58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6 대신에 2.58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신뢰도 99%로 모비율을 추정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는 지금 뭘 추정하는 거예요? 모비율이 뭐냐를 추정하는 거죠. 그럼 모비율이 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았잖아. 표본을 뽑아갖고 그 표본을 갖고 비율을 조사해서 표본 비율을 얻고 표본 비율로부터 모비율을 추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비율을 모르니까 표본 비율을 갖고 모비율을 추정하잖아. 이 P가 바로 뭐예요? 얘가 모비율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표본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본 비율에서 조금 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더하고 요 범위 안에 모비율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게 뭡니까? 이 모비율이에요. 우린 모비율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비율을 모르고 표본 비율을 갖고 모비율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P가 뭡니까? 이게 모비율이잖아요. Q는 뭐예요? 1-P. 그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모비율을 추정을 하려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더했는데 이 빼고 더하는 이 숫자, 이 수치 속에 모비율이 들어있잖아. 이게 말이 돼? 모비율을 추정하려고 그러는데 야, 모비율 추정하려면 모비율 이거 써먹어봐. 아니, 표본 비율은 뭐 어차피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니까 모비율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모비율을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모 비율을 추정할 때 할 수 없이 그냥 표본 비율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럼 모 비율하고 표본 비율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무조건 다른 건 아니야. 어떻게 운이 좋으면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본 비율이 모 비율하고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모 비율을 몰라. 이 추정의 식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나왔지만 아니 모 비율 추정하는데 모 비율을 써먹으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뭐밖에 없어? 표본 비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P 해시고 얘는 뭐라고 하면 돼? 1-P 해. 우리는 Q 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 비율이 표본 비율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표본 비율을 우리가 얻을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때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거기서 얻은 표본 비율은 모 비율하고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표본 비율은 모 비율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우리는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야, 낚시 좋아하는 애들은 90%인데? 진짜? 어떻게 했는데 조사했는데? 10명 조사했어. 야,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몇십만 명인데 네가 10명 조사한 거. 걔들 누군데? 저기 저 낚시 좋아하는 애들 몇 명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래. 말이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을 조사를 해야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몇 명 조사해가지고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통계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모 비율의 추정식은 뭐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더한 이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암기하고 95% 신뢰도예요. 99%는 뭐라고? 2.58로 바꾸면 되죠. 네, 2.58로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암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222쪽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1-2번. 어떤 선거구의 유권자 중에서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후보자 A에 대한 지지자가 40명이었다. 자, 그럼 모집단은 뭡니까? 모집단은 선거구 유권자예요. 선거구 유권자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몇 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아가지고 후보자 A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했더니 40명이 지지를 했대요. 그러면 100명 중에 40명이니까 0.4가 바로 뭐야? 표본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야, 그럼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한 40% 지지한다고 보면 되겠네. 근데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에서 조금 빼고 40% 조금 더한 요 범위 안에 있겠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40%에서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한 그게 많이 빼고 많이 더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0.1, 10%에서 한 70% 이 정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게 추정이냐? 아니, 왜 이렇게 넓어? 이 간격이 너무 크면 차라리 0%에서 100%라고 그러지?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을은 제가 원래 쪽집게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제가 딱 보니까요 0.39에서 0.41% 0.41%가 아니라 39%에서 41% 정도로 A 후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 야,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 않겠니?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틀리면 할 수 없죠 뭐.
제가 근데 원래 워낙 쪽지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더 믿을 수는 있지만, 그죠? 신뢰도는 더 높아요. 표본 비율이 0.4니까, 모 비율은 0.1에서 0.7 사이 있겠지. 뭐 이건 거의 믿을 만하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좁으니까 좋긴 하지만, 이 사람은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모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도는 높은 게 좋고 이 간격은 좀 좁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95%와 99%로 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95%와 99%는 아까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선거구 유권자의 A에 대한 지지율 P에 대해서 이게 모비율이죠.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신뢰도 95%로 구간을 수정을 해보자. 0.4에서 자, 일단 공식 한번 쓸까요? 여기서 조금 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더하죠? 얼만큼 빼고 얼만큼 더합니까? 신뢰도 뭐라고 그랬어요? 95%예요. 그러면 1.96에 루트 n분의 원래는 PQ지만 P hat, Q hat 쓴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1.96에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P는 0.4에서 빼 1.96에 루트 몇 명이죠? 100명. 요게 뭐죠? 0.4 곱하기 0.6입니다. 자, 0.4 플러스 1.96에 루트 100분의 0.4 곱하기 0.6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루트 6을 2점으로 계산하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얼마야? 10으로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 0.24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분자분모에 100을 곱해요.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 6, 2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만이 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는 100분의 루트 24가 되고 루트 24가 4, 6, 24니까 2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계산한 게 요거니까 여기서 루트 6이 필요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건 내가 계산하다가도 좀 위험해. 하여튼 소수점 막 계산이 막 나와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비율 P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을 슬쩍 봤더니 0.302에서 0.498. 그러니까 이 A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은 전체 유권자들은 30.2%에서 49.8% 정도 이 범위 안에서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뢰도 95%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 외우고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복 디자인 변경에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 P를 알아보기 위해서 N명을 추출했어요. 자, N을 안 가르쳐 줬네. N명을 추출했어. 100 이상이래요. 교복 디자인 변경에 찬성하는 사람 했더니 표본 비율이 나왔어요. 그 N명에 대해서 비율을 조사한 거죠. 자, 이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구한 모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모비율 추정은 표본 비율에서 조금 빼고 표본 비율에서 조금 더한 이 범위 안에 있을 텐데 신뢰도 95%니까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그리고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고 이게 0.7216이 나오고 이게 얼마가 나오고 0.8784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표본 비율 P 해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0.7216이고 이게 0.8784니까
두 개를 더하면 뒷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2p 햇이 나오겠죠. 그게 0.7216 더하기 0.8784더라 이거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p 햇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슬쩍 봤더니 어이구 똑 떨어지네요. 0.8이랍니다. 이 정도 쉬우면 내가 그냥 할 걸. 어려운 줄 알고 복잡해갖고 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p 햇이 나왔잖아. 그죠? 자, 집어넣어. 0.8에서 1.96에 루트 n에 0.8 곱하기 0.2 그 다음에 0.8에 플러스 1.96에 루트 n 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거래 이거 n 구하래. 아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이것이 0.7216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이 0.7216이다 라고 계산하면 n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이것도 똑 떨어지네요. n은 100이랍니다. 됐죠? 자, 근데 공식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 다음에 11-4번을 볼게요.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독감 예방 백신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표본을 n개를 뽑았다는 거지, 이제. n개를 뽑아서 면역률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독감 예방 백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n개를 뽑아가지고, 야, 면역률 한번 조사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을 0.1 이하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긴 거보다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은 게 좋죠. 근데 이게 짧으면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이거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뢰도를 95%로 딱 정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을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모평균 수정에서도 알아봤지만 이미 알고 있죠? 1.96에 Q햇. 자, 이게 지금 모비율을 추정하는 추정의 식이잖아요. 신뢰도 95%에.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간격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x가 2부터 5까지다 라고 하면 이 간격은 얼마예요? 5에서 2를 빼갖고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뺐더니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 0.1 이하로. 그럼 이게 가장 크더라도 그것이 0.1 이하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자, 일단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지금 최대값을 0.1 이하로 할 때 n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 n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p햇과 q햇이라는 거는요. q햇은 어차피 1-p햇이죠. p햇 플러스 q햇이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럼 p햇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p햇은 제일 작을 때 얼마가 돼요? p햇이 제일 작을 때 얼마야? p햇이 제일 작을 때 0이지. 제일 클 때는 1이죠. 자, 왜 그렇죠? 전국의 고등학생들, 이게 모집단이지. 여기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낚시 좋아해? 라고 물었어. 그러면 엄청 좋죠. 전부 다 100명이. 저는 방학이면 맨날 낚시만 다녀요. 전 주말이면 무조건 낚시만 다녀요. 저는 수업 시간에 낚시밖에 생각 안 해요. 이런 애들이 100명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우연적으로. 그럼 100명 중에 낚시를 좋아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100명이니까 표본 비율은 1이에요. 근데 100명 중에서 낚시 좋아해? 했더니 아니요. 비린내. 전 싫은데요. 공부해야죠. 전부 다 이래. 그래가지고 낚시를 좋아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럼 100분의 0이니까 표본 비율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본 비율하고 큐엣하고 곱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합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p햇에 관한 2차 함수잖아요. 이걸 전개 갖고 완전 제곱꼴로 고치지 말고 그냥 p햇에 관한 2차 함수로 본다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0이고 요게 1이에요. 그러면 언제 바로 0하고 1의 가운데인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p햇이 2분의 1일 때 이게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면 p햇이 2분의 1이고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바로 최대값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최대값은 4분의 1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잘 보면은요.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인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제일 클 때는 요게 4분의 1이 될 때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최대값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요게 제일 클 때가 4분의 1이니까 4n분의 1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에요. 이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 0.1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0.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n 구할 수 있죠? 계산이 힘드네. 그럼 이런 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루트 4n이니까 요게 밖으로 나오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띵띵.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n분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 해서 이게 10분의 1이니까 루트 n을 1로 곱하고 10을 1로 곱하면 19.6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19.6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아니 루트 n이 19.6보다 크거나 같은데 n은 자연수잖아요. 맞아요. n은 자연수예요. 몇 명 뽑았으니까 자연수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n이 자연수니까 이거 19.6 안 되니까 그냥 20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n을 400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루트 n이 19.6 이상인 거지 n이 19.6 이상인 거 아니잖아. 루트 n 자체가 n이 자연수지 루트 n이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19.6 제곱이 얼마냐 하면은 384.16이래요. 384.16. 여기서 n이 자연수니까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n의 최소값은 3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85 이래야지 여기서 그냥 반올림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요 안에 있는 놈은 제일 클 때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비율 추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듈 추정은 현재 고등학생들의 확통에서는 이게 범위가 아니지만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이게 모듈 추정이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교과 과정에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또 이게 들어가죠. 현재 고등학생들은 이게 안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또 이게 언제 또 빠질지 모르겠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차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안 들어가면 공부 안 하면 되는 거고 들어가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듈 추정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